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견고한 어떤 그 생태계 속에서 계속 저는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 반등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저는 찾아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AI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뭐 삼전, 하이닉스 별로 안 좋았고 오늘은 어떻게 됐었죠? 오늘은 그래도 좀 소폭 반등하기는 했는데 뭐 떨어진 만큼의 회복은 아직은 이번 중에는 자,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핵심 요약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다들 이제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제 매출보다는 마진에 좀 더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GPM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다 이제 컨센을 상회하긴 했지만 그 이제 EPS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된 폭 자체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이제 75.7%로 2년 만에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던 바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의 기대를 좀 하회를 한 것이고 마진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이제 블랙베리라는 이제 차세대 제품의 이제 낮은 수율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도 사실이고 5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고 알고 있고 했는데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가가 급락할 일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 자체는 계속 잘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게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블랙베리라는 앞으로 이제 차세대 좀 주력으로 이제 들어갈 제품이 뭐 2분기 중에 이제 고객사들에게 미샘플로 나갔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큰 규모의 이제 매출이나 그리고 마진율에 좀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마진 가이던스는 또 75%로 좀 낮춘 수준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그 기대의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힘들게 해서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GPU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AI 시장 내에서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걸로는 자명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뭐 정고점을 다시 찍겠냐 하면은 이제 그게 좀 느려지거나 혹은 찍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당장 하반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이제 지출이 줄어들 경우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 뭐 MS나 메타 이런 기업들이 AI 지출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어느 CEO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도 투자보다 위험한 게 가소 투자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빅테크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테크 기업들이 이제 AI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지금까지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 투자가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뭔가 실적으로 저희가 직결된다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도 그 규모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 자체는 계속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2분기에 그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를 보면 계속 그 절대 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무적인 것은 이제 YOY 추이 자체가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뭐 컨퍼런스 콜들을 들어보면 특별히 이번에 뭐 슬로우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 뭐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언급한 기업은 아예 없었어서 계속 이 트렌드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그리고 이런 투자들은 캐펙스 투자라 함이 AI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투자를 포함한 내용이지만 이제 주된 가장 이제 투입이 많이 될 영역은 아무래도 당연히 AI가 계속 제일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 규모 말고도 이제 좀 숨어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있어요. 저희가 콜로케이션 형태라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해서 이제 리스 형태로 사업을 하는 또 규모가 있습니다. IDC라는 이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뭐 23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한 500억 달러 규모 정도 되고 올해는 이제 한 520에서 30억 달러 규모 정도 돼서 빅테크 4개 기업들 합친 수준 정도에 거의 준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주되게 하는 기업이 아마 뭐 들어보시는 기업들 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하는 뭐 에퀴닉스라던가 디지털 레얼티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또 실적을 보면 뭐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계단식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빅테크 이외에도 다른 이제 저희 AI 스타트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빅테크들이 그 자기네 데이터 센터 말고 그렇게 빌려서 또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이 시장은 계속 견조하게 갈 걸로 생각을 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저희 HBM 시장까지도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빅테크 캐펙스 투자가 이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데
이 늘어나는 기울기가 좀 높아야지 엔비디아 주가라든가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기대치가 높아질 테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작년부터 워낙 이제 AI 관련해서 뭐 새로운 이제 엔비디아든 뭐 AMD든 GPU를 넣어서 뭐 LLM 모델 같은 그러니까 AI를 구현을 하겠다. 초반부터 이제 대규모 자금이 좀 투입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트렌드가 이제 좀 처음이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어느 시장이든 처음 개화할 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았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투입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빅테크들이 투자한 만큼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펙스 투자의 어떤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맞춰서 그것에 이제 뭐랄까 대항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새로운 더 그 빠르고 뭐 더 이제 거대한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칩들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조금 이제 완만해질 수는 있으나 그 트렌드는 계속 갈 거고 그쪽에서의 이제 투자라던가 어떤 자금이 몰리는 거는 계속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해서 기대는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좀 위험한 요소인 게 AMD를 비롯한 AI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한국 경쟁사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제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 노다지 시장을 다른 기업들이 가만둘 수 없잖아요. 여기서 크게 돈을 벌고 있으면 이제 경쟁사들이 점차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때려박아서 들어올 텐데 경쟁사의 압박 괜찮을까요? 저희가 경쟁사라 하면 네. 이 GPU 시장 내에서 크게 엔비디아를 위협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쉐어를 뺏어갈 만한 기업은 일단은 AMD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MD가 실제로 이번 달에 이제 MI300X라는 제품의 이제 성능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엔비디아의 H100 제품에 준하게 성능을 이제 낼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평가 항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를 앞서기도 한 성능들 포인트가 또 있었더라고요. 뭐 그래서 MI300도 굉장히 성능도 좋고 뭐 가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생태계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이제 생태계를 꾸려 나감으로써 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른 이제 제조사의 제품으로 넘어가기 어렵게 그 락인 효과가 되게 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시장이든 제일 선두주자에 있던 기업들이 쉐어를 뺏기기 마련이긴 하지만 이쪽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TSMC 뭐 그리고 자기네 이제 설계 이런 이제 견고한 어떤 그 생태계 속에서 계속 저는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에도 여쭤봐야 되는데 결함 이슈가 있었던 차세대 엔비디아 AI 가속기 블랙엘이 올 4분기 11월에서 1월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 4분기에 양산 들어갈 걸로 발표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마진율이 좀 안 나온 것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추정하기로 지금 수율이 낮은 문제를 좀 겪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주요 소재를 재고 충당금으로서 늘려놓은 게 이제 마진율을 좀 상쇄한 원인이 됐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면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쓰이는 부품 중에 이제 하드마스크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이제 교체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설계단에서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함께 이제 이 블랙웰이라는 제품을 계속 제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지언정 스케줄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옛날 그 금강산업을 치면 꽃갱이를 파는 기업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유 많이 하죠. 그럼 꽃갱이를 가장 많이 이제 많은 분들 요즘에 얘기한 게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돈을 벌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꽃갱이를 가장 많이 사간 기업 중에서 한 기업들이 돈을 벌 거라고 하는데 그런 추세는 언제부터 좀 올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좀 어디가 후보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곡괭이로 그 광산을 이제 파내는 기업들이 저희 빅테크들 이제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AI를 구현을 하고 그걸로 뭔가 플랫폼으로서 혹은 서비스로서 혹은 뭐 국방이나 어떤 뭐 국책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여러 기업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은 투자금 대비 그 아웃풋을 낼 만한 지금 돈을 이제 벌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계속 투자의 시기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 계속 이제 저희가 뭐 기술 트렌드가 예전부터 이제 모바일이든 PC든 이제 투자를 통해서 기술이 구현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을 해왔다면 AI 서버는 또 이제 아예 다른 결의 투자이거든요. 이런 투자로서 뭔가 뭐 서비스에서 혹은 뭐
그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거에서 이제 투자 대비 아웃풋을 내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타임라인 자체도 조금 이제 좀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누가 먼저 될 거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누가 제일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할 거냐. 저는 거의 금액과 이제 빨리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속도가 거의 반비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많이 투입을 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가 그럼 많이 사갔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빅테크 4개 기업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의 기존에 나왔던 이제 칩들, 뭐 H100이라던가 뭐 네. 기존의 더 옛날 모델들도 몇만 개씩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서버를 굴려야 하는 뭐 이제 IT 기업들 경우에는 뭐 정확히 이제 단위를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단위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몇천 개, 몇백 개 수준밖에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엔비디아 칩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고성능을 구현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워서 더 느릴 테고 아무래도 저희 글로벌 빅테크들 위주로 먼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MS,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은 안 들어가 있네요. 애플도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큰 고객사이기는 한데 저희가 제일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요 4사를 4개 기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쭤봐야 되는데 HBM 경쟁에서 HBM4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계속 봐왔던 네. 시장은 HBM3E 제품이고 그렇죠. 요게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퀄을 통과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꾸준히 들어갈 예정인데 근데 HBM4에부터는 지금까지 어떤 시장 경쟁이나 제조 과정 자체부터가 아예 다른 양상으로 갈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 HBM3E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8단 제품 네. 퀄을 먼저 받고 지금 12단도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에 맞춰서 이제 지금 샘플을 제공하고 퀄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타임라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빠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지금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약간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D램, HBM이라고 하는 여러 단 제일 밑에 로직 다이라고 이제 메모리 아닌 이제 그 비메모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칩과 연결을 해주는 머리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한 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 TSMC에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게 이제 HBM4부터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3E 12단 제품 생산을 네. 그리고 이제 4 제품까지도 보면서 제일 밑에 들어가는 로직은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4나노미터 공정으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고 올라가는 이제 D램 다이들은 1C라는 굉장히 미세한 수준의 이제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라가는 D램을 이제 1B, 더 옛날 공정 혹은 1C,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공정으로 할지는 지금 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BM3E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완전히 밀렸는데 4에서는 그래도 좀 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가 이제 컬을 받고 마이크론이 컬을 받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수율을 올리고 컬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HBM4가 사실 이제 표준화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상품화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누가 더 잘할지는 뭐 결국 엔비디아가 결정할 일이지만 충분히 이제 동일선상에서 스타트한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이랑 파운드리, 어드밴스 패키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해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지랑 삼성전자 주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커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HBM 같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패키징 팹까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IDM 업체로서 그 턴키식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점으로 이제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맡기면 메모리부터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패키징까지 해서 완성칩까지 제공을 한다. 그 점이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 원가 면이라던가 당연히 유리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하나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잘해야 고객사로부터 그런 턴키식 비즈니스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다르게 보면은 또 그런 중요한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잘해서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실 다 잘하기도 뭐 어느 기업이든 어려운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도전 좋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주가 면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HBM3E 8단은 이제 올해 중 통과를 할 걸로 보이고 12단은 이제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뭐 진입만 한다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내에서의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그 메모리 이제 3사가 다 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실제로 이게 실적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숫자로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주가 반등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저는 찾아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현재 HBM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장비 공급사로 엔비디아 수혜주급병 한미반도체, 그 밖에 HBM 관련 종목인 테크인, PSK 홀딩스, STI, DI, 미래반도체 등 중소형주도 엔비디아로 인해 일제히 하락세 중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제가 잘 보고 있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마다 펀더멘털이 나쁘진 않아요. 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R&D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세화된 칩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속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이제 일부 기업들 특히 이제 저희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테크인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좀 증명을 해온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이 저희 기업들을 둘러싸 이제 매크로 환경들이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혹은 이제 장기적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의 대선이라던가 이런 큰 이벤트들이 끝나고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반도체 섹터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특징이 장이 좋을 때는 어떤 기업 하나가 저희 이런 새로운 기술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납품할 거예요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고 막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조사들이 막 가동률을 낮춰야 하면은 그냥 다 같이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지금 설명드린 그 후자의 상황이어서 뭐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을 봐야 하냐 하면은 이제 숫자로서 실적으로서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을 매수해도 안정적으로 그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로 실제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HBM을 납품하는 저희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체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의 뭐 투자라던가 계속 이제 이 HBM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연관해서 쭉 수혜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지만 이제 그 흐름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 속도가 좀 느리다.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하는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 우려가 투심이 약화시킬 거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외사 리포트를 시작으로 좀 이제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좀 빼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갈 때는 한 종목씩 막 이렇게 튀면서 되게 즐겁게 이제 투자를 하고 공부도 저희가 반도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이 내려올 때는 누가 뭘 잘해도 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HBM이 계속 이제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HBM 이외에 그냥 뭐 일반적인 디램이나 낸드에서 잘했던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아예 뭐 비메모리 영역에서 꾸준히 양산 매출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뭐 팹리스 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못 받게 돼서 숫자가 잘 나와도 주가가 그게 오롯이 반영이 되지 못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크아웃이 오나봐 하는 게 결국에 피크아웃을 실제로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근데 도와줘야 하죠. 일단 대선이라는 대선도 끝나야 하고 지금 변동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뭐 미국발 어떤 리스크라던가 뭐 미국의 중국 견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상황이 슬로우해진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계속 기술력을 꾸준히 올려오면서 숫자로서 그 계속 이제 전분기 혹은 전년 대비로 이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이제 잠식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HBM 밸류체인에서 주목할 기업은 어디가 있는 거죠? 크게 나눠보면 이제 저희가 반도체 제조, 뭐 예를 들어서 HBM을 제조를 할 때 뭐 전공정에서 웨이퍼까지 설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HBM 시장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그 이후에 패키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보면 전공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B 혹은 이제 1C가 이제 주류가 되겠지만 1C 공정을 통해서 이제 HBM을 비롯한 이제 선단의 제품들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저희 전공정 장비사들을 좀 주목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저희가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그리고 테스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1B, 1C 이렇게 테크 전환에 따라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원익 IPS와 유진테크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패키징에서도 사실 패키징이 그렇게 저희가 반도체 제조에서 이렇게 막 뭐 자본 투입을 많이 하고 기술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영역이 전통적으로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제 미세화로 가는 그 전공정 앞단의
그 공정들이 항상 중요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아시겠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이제 후공정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아무래도 계속 좀 주목은 받게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다른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들 제가 커버하는 종목 중에는 뭐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또 그 해외 오사트 기업들 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HBM 밸류 체인은 아니지만 HBM이 들어가는 그 GPU 관련한 체인으로는 또 저희 프로텍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던데 네,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서 네. 뭐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어떤 미래 기술 혹은 뭐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밸류를 굉장히 앞에서부터 끌어온 기업들부터 자금이 좀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숫자가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한테 좀 자금이 이동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어느 시장이든 어느 섹터든 다 똑같겠지만 그 처음에 이제 시장에 독점적으로 진입을 한 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후발주자로부터 이제 셰어를 뭔가 뺏기거나 혹은 이제 점차 점유율이 낮아질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냐를 한미 반도체가 잘 증명을 해야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사실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트렌드는 좀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워낙 이제 매크로 환경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4분기랑 2025년 반도체랑 AI 산업 좀 기대도 괜찮을까요? 계속 이제 워낙 이제 AI라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조금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그 모멘텀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AI 모멘텀이 기존에는 좀 서버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이제 확대가 되어 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AI 투자를 통해서 어떤 최종 디바이스에 이제 탑재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디바이스라 하면 이제 PC, 스마트폰 이런 시장으로 이제 AI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면서 내년까지도 그리고 내년 이후로도 계속 이제 AI를 통해서 기업들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어서 저도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투자 심리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랠리는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 반도체 랠리 자체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도가 뭐 다소 늦어지고 뭐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많이 이제 주가가 내려오기도 하는 이 상황이지만 이게 뭐 영영 이렇게 계속될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지금 올해 말 이제 있는 미국에서의 대선 이후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된다던가 누가 당선이 되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부각이 또 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AI라는 게 결국에는 이 지정학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방, 디펜스 면에서도 AI가 항상 중요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AI라 하는 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플랫폼에서 혹은 이제 보안 면에서였다면 이제 이 다음 페이즈로는 뭐 중국이나 이제 미국 간에 혹은 이제 모든 국가들 간에 어떤 국방 면에서 계속 AI 기술은 각자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AI 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어떤 시장 규모 자체는 절대 작아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